뭐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절대로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회사들은. 첨단 그 미세 공정 칩들이 되게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일반인용 그 그래픽 카드가 그 씨가 말랐어요, 진짜로. 근데 딱 그 가격대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더라고요, 인텔이.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국내 기업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메모리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산업은 아니에요. 뭐 항상 얘기를 하면 비메모리 산업이 뭐 전체 70% 메모리 3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문 헤드라인 같은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곡식 사업을 하는데 쌀 산업이랑 쌀 아닌 산업이랑 이렇게 쪼개는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이 모스 기반 메모리는 실제로 CPU나 GPU만큼 시장이 커요, 잘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절대로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회사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크죠. 되게 이게 사이클을 지금도 주가는 사이클을 타지만, 이거 알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인텔이 한 30년간 CPU로 막 세상의 모든 이 연산 관련한 칩을 독식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애플이 나타나서 아이폰을 만들어요. 그래, 아이폰을 만들 때 저전력 CPU가 없어갖고 인텔이 거기 암이 끼어들었죠, 이제. 네. 암 기반에 이제 삼성이 가져다 만든 그 AP가 들어갔죠, 거기. 그러면서 인텔이 자기 공간을 하나 뺏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엔비디아 칩이 그 연산 칩의 좀 큰 부분을 막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메모리 회사는 어떠냐면 팔면 돼요, 그냥. 내가 CPU로 연산을 하고 뭐 AP로 연산을 하고 하여튼 메모리는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뭔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연산 칩들은 명령어를 읽어서 데이터에다가 무언가 조작을 가하는 게 전부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요리사가 중식 요리사가 됐건 일식 요리사가 됐건 그냥 식자재를 파는 느낌에 가까워요, 거의. 식자재도 종류가 다 똑같아요, 얘들 쓰는 거. 그래서 저는 메모리는 되게 그 알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좀 파운드리가 중요한데, 네. 저는 최근에 그 첨단 그 미세 공정 칩들이 되게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딱히 TSMC의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진 않아요, 잘 보면. 19%, 21%에서 항상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일한 비율을 가져가는데, 다행인 건 파이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파이가 커지면 뭐가 좋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시장이 엄청 작아요. 뭐 예를 들어 1년에 칩을 10,000개밖에 못 만들면 제가 고객이면 그냥 한 군데 다 맡겨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파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양쪽에 맡겨도 좀 규모의 경제가 나와요, 고객 입장에서. 원래 그 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의 입장은, 제가 파운드리 2군데 맡기면 설계팀이 2개까지 아니어도 1점 몇 개는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설계가 파운드리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예전에 삼성 TSMC에서 같이 AP를 만든 적이 있는데 다른 물건인 거죠, 사실은. 그 배선의 구조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제가 칩 시장이 작으면 그렇게 2개 하는 것 자체 코스트가 큰데, 시장이 커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에 좀 그 발을 걸치는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최소한 삼성에 발 한 번은 걸쳐본 회사들이 시장에 쭈르륵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해 또 삼성 거 쓸 준비를 미리미리 같이 해놓겠죠, 다른 회사들이. 그러면 팹리스끼리 또 이제 그 지적재산권 공유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운드리의 실제 역할은 좀 청계천 광장 같은 곳이에요, 예전에. 옛날 청계천 광장 보면 되게 그 기술공들이 엄청 많아서 내가 여기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옆 가게 가서 하고, 그럼 옆 가게가 뭐 없으면 뭐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팹리스도 제가 예를 들면 AP 만드는 회사여도 AP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마치 그 요리사가 칼까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 소리인 거죠. 칼은 잘하는 사람한테 갖다 쓰고 뭐는 갖다 쓰고 이런 것처럼 팹리스의 칩도 나의 제일 핵심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요리 레시피 같은 건 내가 직접 하고 좀 필요한 도구나 식자재 이런 건 전문가한테 사다 쓰듯이, 그 파운드리 안에서 많은 팹리스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AP에선 경쟁자인데 뒤에서는 막 서로 특허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려면 같은 파운드리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마켓이 커짐으로써 삼성한테 그런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걸로 봐야죠. 어쨌든 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이미 좀 크고 네. 앞으로 좀 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뭐 이미 메모리에서는 네네. 뭐 극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도 분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팔지 마시고 좀 네. 장기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네. 반도체 산업군에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속해 있잖아요. 네네. 뭐 제가 대충만 설명드려도 뭐 장비 뭐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고 소재 뭐 관련된 네. 종목들도 있을 거고 혹시 향후에 성장 여력이 좀 있다고 보이시거나 아니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나 이제 이건 되게 투자자 성향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저는 항상 그 완제품에 가까운 대기업을 좋아해요. 부품이나 그 장비 회사를 가면 2배 오르거나 반토막 나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얘네 장비 쓸 거야 이러면은 장비 회사 주가가 막 2배 올랐다가 내년에 안 써 그러면 반토막 나고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제가 최근에는 좀 패키징이나 테스트 그 중에서도 좀 되게 그 진보된 쪽들 옛날에 그 보면 이제 시금치라고 부르는 그 녹색 빛 말고 지금은 이제 그 미세 공정을 하는 게 엄청 힘들어서 칩과 칩을 그 좀 스마트하게 연결하는 기술들이 많아요. 칩을 다른 칩 위에다 얹기도 하고 이제 제조하면서 위로 쌓는 게 아니고 제조된 칩을 위로 쌓는 거예요. 혹은 옆에 놓고 옆에다가 그 고성능 인터커넥을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그런 걸 하게 되면 테스팅도 되게 복잡해지고 패키징도 복잡해지고 하거든요. 그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것도 움직임이 되게 분명하거든요. 보면 인텔도 그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왔고 이제 좀 결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발표 중에도 보면 인텔이 이제 그 파운드리 이런 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주한 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 수주인데 아마존에 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아마존이 칩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이퍼죠. 웨이퍼 만들어 오면 그거 연결해주고 테스트해줄게 이거를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보면 그 이거 뭐 인텔 같은 데도 보면 되게 독특하죠. 이제 이거 IDM도 아니고 뭐 파운드리도 아니고 뭐 오사트라고 그러죠. 그 테스트하고 칩 연결하는 거. 오사트도 아니고. 뭐 나름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일단 그 패키징 쪽에 포커스를 크게 둔 건 확실한 거죠, 인텔이. 그거 바깥에 팔아도 될 만큼 기술이 이제 그 연결었다는 의미인 거고. 지금 뭐 잠깐 언급해 주셔서 말씀도 드리는데 해외 시장 관심 높은 투자자들도 많아서 혹시 해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신지. 네. 인텔 같은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죽을 쓰고 있긴 한데 뭐 죽을 많이 썼으니까 뭐 좀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최근 한 1, 2년 동안 되게 좀 다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텔이 갑자기 우리들 GPU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머신러닝 많이 하면서 엔비디아 쪽 GPU가 엄청 잘 팔려요. 뭐 하나에 뭐 1,000몇백만 원 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일반인용 그 그래픽 카드가 그 씨가 말랐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일부는 그 진짜 비싼 거는 그 머신러닝 하러 가고 적당히 비싼 건 저기 가상화폐 하러 가고 코인 채굴 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모니터 킬 애들이 없죠, 하나도. 근데 딱 그 가격대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더라고요, 인텔이. 원래는 그 게이밍 카드부터 서버용 카드까지 엔비디아가 다 잡고 있었는데 여기가 생산량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물량이 부족해서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렇게 쭉 몰려가니까 이제 일반인용 카드가 빈틈이 나니까 거기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되게 그런 쪽에서 똑똑해졌고 회사가 좀 이제 한 방향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최근에는 중국 네. 아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도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쪽에서 투자 기회를 좀 엿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중국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라면 사실 그냥 중국 반도체 회사 투자하고 싶으면 장비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고도로 기술이 집중된 산업들의 특징은 나 혼자 그 완성을 선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다음 날에 삼성전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2나노 공정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나노 아직 양산 안 하는데 주장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개발 완료나 그런 조건은 스스로 만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고객이 쓸만한 물건이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파운드리 같은 건 다른 고객사들이 다 들어와서 예를 들면 삼성 2나노에서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고객들도 삼성 2나노 기반의 설계를 막 사고 팔면서 칩이 양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회사가 정직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회사가 스스로의 성과를 안에서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대외적인 과시를 많이 하는 그런 중국 쪽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야 안에서. 뭐 저도 그 속을 알 길은 없지만 뭐 어디 설계 다 됐습니다 이러고 공정에서 어떤 공정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들었는데 합쳐놓으면 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항상 양산은 매해 늘려 뭐 매해 다음 해로 미뤄지는 게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라면 그 제조를 직접 하는 중국 회사는 노리지 않겠어요. 굳이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설계하는 쪽을 차라리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릴 어떤 매력도가 낮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고. 저라면 장비 회사나 네. 설계 회사 중에 그 센서 하는 곳을 사겠다. 작가님께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책의 독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 관한 거는 항상 그 피드백은 많이 받아요.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용어가 넘치고 아마 이것도 들으면 절반은 이해 못 하겠는데요. 다행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절반은 했구나 막. 저는 이제 그 용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삼국지 보면 무기 종류가 많아요. 뭐 청룡 언월도 있고 뭐 모기우마가 있고 뭐 희한한 거 많은데 일일이 알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뭐 활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용어를 빼고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좀 사람들이 책에 있는 전문 용어를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보고 깊이 파고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책에서 이제 책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해외 기사도 보고 국내 기사도 보고 칼럼도 보실 텐데 성명 나오는 것도 보고 그 앞에서 바로 결론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되게 누군가 변덕 하나로 확 변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거 이런 거 일종의 서비스 산업에 좀 끼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장 엔지니어 레벨에서 달려있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저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좀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크게 흘러가는 방향들을 보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된다더니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특성을 이해해 버리면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을 쓰면서 좀 그런 생각의 지침서가 됐으면 했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반도체 제국의 미래에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대단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